영업하는 분들이 늘 뭐 많이 하고 듣는 얘기죠.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핑계죠. 왜 만날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두 다리만 건너가도 되는데요. 근데 이분은요,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 만날 사람이고 모든 것이 DB다. DB의 신, DB의 달인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카 금융서비스 사업본부장이신 이준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DB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방송 전에 좀 말씀을 나누다가, 저는 이게 막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맞네. DB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디서 이렇게 돈 주고 사거나,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페이퍼를 받는 것만 DB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명함도 DB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길거리 가는 그 간판도 DB가 있다면서요? 예를 들자면 네네. 우리는 DB를 돈을 주고 사거나 네. 아니면 회사에서 그 보유 고객, 예, 그것을 가지고 연락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보를 DB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목격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정보 전부 다가 DB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들의 간판, 네. 또 병원이나 약국, 그 상호와 전화번호, 내지는 그 사장님 성함, 예, 그 모든 게 DB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DB를 따로 네. 이렇게 구해야 된다, 어디서 얻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주변에 눈만 돌리고 관심 있게 보면 거의 모든 게 DB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중고나라에만 가도 전화번호가 그렇죠. 엄청 많은데 그 DB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네네. 또 DB의 주인공이 되는 네.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쓰게 될 경우는 주민등록보호법에 의해서 3천만 원의 벌금을 징구당하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DB라 그래서 마구 활용하면 안 되고 DB의 소유권자 내지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선결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널린 게 다 DB지만 그렇다고 다 마구 쓰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부분. 이거 배워야겠네요. 그 가망 고객은요. 네. 가망 고객에 대한 그 결정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자주 가는 떡볶이집이나 내가 이렇게 가는 음식점이나 네. DB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가망 고객은 FP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저희 그 삼성동에 사무실에 때 그 앞에 자주 가던 떡볶이 아줌마, 떡볶이 아줌마 가다가 거기 AP를 했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 택시 타고 가다가 또 보험 얘기하고 또 거기서 또 명함 받고. 그리고 TV에서 그 옛날에 그 증권회사 분인데 증권하다 망해가지고 여의도 그 증권과 사거리에서 만두집을 길거리에서 하시는 그분 제가 찾아가서 AP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가망 고객은 FP의 생각에 따라서 고객이 될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아니야. 진짜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도 이 보험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간판도 DB가 될 수 있다. 또는 그렇죠. 스쳐 지나가는 많은 관계 사람들이 DB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거 오늘 좀 궁금합니다. 자, 소개가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 이준성 부장님은 첫 번째는 삼성화재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고 네. 그러다가 생명보험으로 가셨나요? 네네. 프루덴셜 네네. 가시고 우리 영업의 신 나온 분들하고 또 절친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 혹시 고수는 고수들끼리 이렇게 잘 알아봐요. 그렇지 않고 그분들은 사실은 그 영업의 신을 네. 이 프로그램을 빛낼 수 있는 분들이고 저는 그런 평균 레벨을 하향시킬 수 있는 겸손함까지. 야, 이거 굉장히 좀 어찌합니까? 걱정되고요. 예.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26년을 했는데 첫 직장은 섬유회사였습니다. 그래요? 예.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아이고. 근데 부도 나기 전부터 그런 여러 가지 부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이길래 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가고 싶었던 게 사실은 삼성그룹이었는데 네. 삼성그룹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도 저를 반기거나 뽑겠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보험회사라. 경력직이 갈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노크를 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 아까 부도 나서 없어진 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제가 심하게
골절을 예, 당해서 한 2년간 영화 뭐죠? 주윤발이 나왔던 영화 영웅본색. 영웅본색에 예. 주윤발이 왜 1편에서 총을 맞고 예. 2편에서는 보조기를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 군화 소리 나는 거요. 네네네. 그런 거를 신고 한 2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그때 갖고 있던 보험을 저희 식구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판매를 했는데 큰 도움이 됐나 보네요. 정반대입니다. 에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월급이 65만 원짜리 네. 중소기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25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끔 하고 심한 부상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네. 음성 톤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낮아지면서 네. 당신이 가입한 보험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사망 시에 3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는 에이? 뭐 그런 뭐 저축성보험인가? 연금이었습니다. 연금. 나. 식구 중에 누구라고 뭐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분도 좀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서 아이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때 제 마음속에 네. 내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던 차에 예. 삼성화재에서 경력직 공채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137회 출연자였던 조대수 대표와 같이 동기가 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야, 보통 보면 그렇게 기대만큼 보험금을 못 받으면 예. 다시는 내가 보험 드나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발상이 거꾸로.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이거 면접 볼 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면접 볼 때는 너무 떨려서 그런 얘기 안 했고요? 그 정도 높은 수준의 얘기는 못했고요. 하지만 하여튼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고 진짜? 네네. 오, 그런데 예. 사실은 한 번에 합격을 네. 하지 못하고 예. 한 2번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3번째 합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면접 관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냐.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그 지하 1층에서 매점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결기가 합격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 무서웠나 보다. 매점할 때마다 볼 때마다 욕먹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매점 사장님이 교체되는 걸 바라지 않으신 거죠. 지인이었나? 그래서 5년 근무했는데 예. 마지막 5년 차를 앞두고 한 2년간 보직이 네. 스피드 영업소였습니다. 그 뭡니까? 그것은 이제 명칭만 스피드 영업소고요. 하는 롤은 텔레마케팅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설계사님들이 기고객과 기보유 고객의 보유 계약의 담당자들을 관리를 해드리면서 신계약도 창출하고 또 기존 계약도 관리를 해드리고 민원에 대해서 간접 해결을 하면 직접 해결은 또 주관적으로 관리자가 나가서 하고 그런 데를 일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전화 내지는 전화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때는 말이 관리자지 하는 유일한 일이 전화로 상처받고 또 전화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기거나 그게 민원을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시킬 수 있는 이게 역할을 DB의 기초가 된. 네. DB 그래서 영업에. 그때 체력 관리가 그때부터 됐구나. 네. 이 굳은 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권 단련으로 치면 그때 아마 나무 때리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잽을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뭐 아프진 않아. 야. 그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사망 고객이 네. 갖고 계신 예. 그 계약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 그 당사자, 그 담당 설계사님이 좀 소홀하게 응대를 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 응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자기 의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뜻을 관철하는 것도 전화를 하고 민원을 건 목적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분노가 상당히 크고 그거를 어루만지는 어떤 액션도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저희 관리자들이나 그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 되는 당사들이 해야 될 일은 진심이 녹아져 있는 사과와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프로세스로 해결하거나 컨텐츠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진정성이 우선이 그렇죠. 되고 공감해 주는 거. 또 내가 맞닥뜨린 대상이
기계나 어떤 피사체가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는 네. 문제 해결이 굉장히 요원하거나 오랜 시간 걸리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향후 전화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꼭 민원 성격이 아니고 새로운 신계약 창출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사실은 그분도 문제가 있는 계약에 원인 제공을 하셨습니다. 고객도? 예, 예. 보험은 사실은 계약 이후의 통지 의무보다 계약 이전의 고지 의무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보험자인 회사가 계약을 그렇죠. 해약을 강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분 자체가 고지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 친정이었던 삼성화재와 프루덴셜을 사랑하는 게 회사가 원리 원칙도 지키지만 악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유도리를 부릴 수 넓은 어떤 범주로 유도리 발휘를 해서 융통성. 융통성. 예. 전문 용어가 유도리예요. 예. 한문도 중국어라 이제 사대주의 그거 있습니다만 하여튼 회사는 조금 덜 드리고 고객 입장에서 불만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선이라도 정성을 보인 거 아닌가 고객 해서 측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그래도 잘 해결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 요즘에 저도 이렇게 전화를 받아오면 저도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공감해 주려고 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객님 하는데 이게 들어보면 영혼이 없는 목소리가 있어. 기계적으로 더 기분 나빠. 원래 자동차 사고 나면 네. 사고 났을 때 그 보험사가 와가지고 네. 막 엄청나게 겁주고 막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네, 빨리 네, 네. 합의하라고. 요즘에는 기다린대잖아요. 그냥. 지칠 때까지. 얘가 이제 이번에 퇴원하겠지. 요즘 그런 문화 옛날하고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예. 근데 저도 본부장님 말씀 공감하는 게 이제 저희 지점에도 FP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민원 고객이 상급 관리자 전화 요청을 해요. 관리자 바꿔, 부서를 바꿔, 뭐 저보고 저보고 전화를 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하면 일단 가장 기본이 일단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더라고요. 일단 이 고객은 화가 나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이 담당자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죄송하다. 제가 어떤 담당 지점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린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 얘기를 막 쫙 해요. 우리는 이제 들어주는 데는 또 귀신이잖아요. 들어주는 건 귀신이니까 그냥 공감하면서 계속 들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마음이 서서히 풀려가는 게 일단 보이죠. 쫙 풀었으니까. 일단 풀었으니까. 예,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 사람 죄도 없는데 왜 엄한 사람한테 이렇게 막 했는가 하고 그 자기도 미안한 미안함이 마음이 생기는 싹 거죠. 생기는 네. 거죠. 맞아요. 하긴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막 나도 풀이하다가 아유 우리 저기 그 전화 받으시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러면서 그렇지. 하나만 풀리면 그런 말을 좀 하게 돼요. 아유 그냥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게 쌓여서 지금은 DB 영업의 전문가가 돼서 강의도 하시고. 예, 예. 땡땡 손보라고 이제 회사를 네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네. 예. 유튜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유튜브 괜찮습니다. 여기 다 얘기하셨나요? 조심이 습관이 돼가지고 네. KB 손보에서 지난 1년간 네. 거절 없는 DB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고객 발굴 과정의 한 축을 맡아서 네. 1년간 강의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이제 분위기가 고객 서비스 센터의 달인 쪽으로 흐른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저는 이제 DB 쪽에 네. 공부를 많이 했고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삼성화재 근무를 하다가 양쪽 아버님께서 동시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서울은행을 퇴사를 하시고 네. 아버님은 조금 일찍 현대건설을 퇴사를 하시면서 다 대기업 되시네. 예, 저한테 자생력에 대한 압박을 주셨어요. 이제는 부모를 니네가 도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의무로 양으로 이제 표현을 하셔서 삼성화재라는 좋은 회사가 저한테 주는 그 급여나 여러 가지 상황 가지고는 저희 집을 포함한 친가와 처가를 케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